안녕하세요. 자, 이번 교환은 초급 2급 정도 되는 문법이네요. 다가에 대한 교환입니다. 자, 기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능이 두 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행동 및 상황 묘사하기, 길 안내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보통 이 다가의 전형적인 어떤 활동이랄까, 길 안내하기가 조금 더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재 행동 및 상황 묘사하기가 함께 같이 제시되어 있다면 뭐 한 번에 두 가지 기능을 다루는 것은 괜찮지만 보통 한 수업에 한 가지 기능 정도로 다루고 있거든요. 간혹 두 개가 나와 있다면 두 개의 기능이 연관되어 제시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재에 아마 말하기 지문이나 듣기 지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니까 같이 제시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별로 이 다가의 전형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법의 어떤 문법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과제,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쓰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지도 보고 길 안내하기가 그러한 측면에서 제일 적합한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나머지 활동들은 다른 여타의 문법에서도 늘 쓸 수 있는 활동들이라서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목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중간에 변화하는 표현을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사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가잖아요. 그러면 다가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되게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를 활용해서 뭐 길 안내를 할 수 있다. 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마지막에 이제 길 안내하는 활동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활동이 구성되어야 되겠죠. 자, 한번 도입 단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1시간 20분이라고 수업 시간을 이렇게 쓰셨는데, 이 작성자께서 꼼꼼하게 이제 시간까지도 이렇게 잘 배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보통 50분 1차시 수업으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20분으로 되어 있는 이 수업에서 대부분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좀 날려버리시고 50분 1차시로 수업을 구성하시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내용, 배울 문법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내일 학교 안 와요. 좋아요, 좋아요. 투한 씨는 오늘 수업 끝나고 뭐 해요? 집에 가요. 투한 씨 집에 가요? 선생님도 집에 가요. 투한 씨 공부하다가 집에 가요. 선생님 수업하다가 집에 가요. 선생님 교실 오다가 왕민 씨 만났어요. 왕민 씨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선생님하고 인사했어요. 해서 여기 다가를 노출하려고 이제 전반에 이런 내용, 후반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다가를 노출하려면 조금 더 간결한 어떤 상황 맥락을 통해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가가 노출되는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만 봤을 때에는 이게 다가의 의미가 이 맥락 속에서 잘 드러나는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여기에 공부하고 집에 가요, 수업하고 집에 가요, 아니면 고 나서 집에 가요, 고 나서 집에 가요 라고 해도 이 문장의 의미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맥락은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가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 동작이나 행위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다른 행위나 동작을 한다라는 게 다가의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사실 하고 나서 집에 가다 해도 이 문장에서는 다가의 의미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투한 씨가 공부 끝났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요 해도 되니까 전형적인 문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어제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드라마가 안 끝났어요. 뭐 친구가 왔어요. 드라마 보다가 친구와
이야기했어요. 아니면 뭐 수진 씨가 어제 숙제를 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어요. 숙제가 끝났어요? 아니요. 숙제가 안 끝났어요. 숙제가 안 끝났어요. 하지만 피곤해서 잤어요. 숙제하다가 잤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숙제하다가 잤어요. 드라마 보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은 이 다가를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숙제하다가 숙제가 안 끝났는데 뭐 다른 행위를 한다.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가 안 끝났는데 다른 행위를 한다. 이런 맥락이 조금 더 전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문을 하시거나 어떤 상황을 제시할 때는 그 목표 문법의 의미와 기능이 맥락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과 예문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수정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문법 설명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이 교환 작성자가. 자, 뒤에 이제 그 이미지 파일을 이제 넣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요. 선생님 배고파요. 그래서 편의점 가요. 집에 안 갔어요. 근데 집에 가다가 편의점 가요. 이거는 이제 미완료의 어떤 다가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그래서 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다른 데 간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게 보시면 그림을 통해서 밥을 먹는 그림, 핸드폰 하는 그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있어요. 전화 왔어요. 전화 받아요. 지금 전화 받고 있어요. 밥을 다 안 먹었어요. 밥 먹는 거 멈추고 지금 전화 받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행위가 끝나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는다라는 이런 어떤 다가의 전형적인 의미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잘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 다가 같은 경우에 이런 행위들을 설명하는 것들은 사실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두 가지의 행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잘 그림을 고르셨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이제 누리세종학당 홈페이지에 그림 카드가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교환이나 또 모의 수업, 또 실제 수업에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집에 가다가 학교로 돌아오다. 사실 다가 설명할 때 제일 전형적인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집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오는 거죠. 갔다가 오는 거면 집에 도착했다가 다시 가는 건데, 가다가는 가는 길에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가를 설명할 때 뭐 어디 가다가 돌아왔다, 이게 전형적으로 많이 이제 다루는 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거 좋지만 교환에서는 한두 가지 이미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은 패턴으로 수업할 거라는 거를 그냥 설명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환 하나를 지금 이 작성자는 한 11페이지 11쪽 정도로 구성했는데 길어도 한 5, 6페이지 이내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핵심되는 내용들 위주로만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고요. 좀 더 짧아도 돼요. 한 3, 4페이지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림 자료나 유인물 이런 것까지 캡처해서 넣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5, 6페이지 정도라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 생략하셔도 되고 같은 방식으로 또 뭐 이 다가의 의미를 설명하겠다 이런 것들을 핵심 내용들을 표기해 주시면 이렇게 발화까지 길게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이미지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이런 어떤 뭐 가수 이미지나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이미지들을 넣으시는 것은 뭐 얼마든지 좋죠. 자, 그리고 요게 다가를 설명할 때는 보통 교재에 대부분 이렇게 길찾기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길찾기 이 활동이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다가를 최종적으로 모든 연습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이 종합적인 활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게 너무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조합 설명이 여기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으로 가야 되죠. 의미 설명 다음 단계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고, 이런 조합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연습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 조합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발화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발화만 딱 넣고 나머지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연습 문제, 조합에 대한 연습 문제가 보통 워크북 같은 곳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 뒤에 다가 넣어서 이렇게 써보게 하는 이런 것들 간단한 연습 문제를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가에서 가를 생략해도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PPT로 이렇게 보여주시기에는 PPT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예문들을 하나로 합쳐서 이제 다가의 의미 설명을 하고 밑에 예문들이 제시될 때 그 중에 하나 예문에 가를 생략해서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가를 이렇게 없어도 된다 이런 말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PPT를 만들어서 거창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영상 내용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보통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수업 준비하느라 바쁘셔서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목표 문법이 등장하는 어떤 영상 내용을 짧게 보여주시고 활용하시는 것은 학생들의 동기유발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잘 찾으셨네요. 저는 이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다가를 활용해서 이 영상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퀴즈가 나오는데, 자, 이 작성자가 되게 다양한 거 준비했습니다. 그쵸? 되게 정성스러운 교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퀴즈를 한번 보다 보니까 배운 문학 작품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3문장만 사용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아마 이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어떤 문학 작품들을 배울 거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의 내용 스토리를 설명할 때 다가를 활용해서 3문장을 활용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그 밑에 내용을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데렐라 나옵니다. 신데렐라를 설명하면서 빨래하다가 바닥 닦아요. 바닥 닦다가 놀러 가요. 집에 가다가 신발 잃어버려요. 그래서 신데렐라 설명하면서 이 다가의 3문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다가를 활용해서 3문장까지 나올까?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나 고나서 은 후에 이런 문법이라면 그냥 선후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어떤 주제 작품이라도 말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다가는 어떤 행위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니까 이 작품에서 이런 다가를 활용해서 예문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의 어떤 의미와 기능을 연습시키는 전형적인 활동으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에 길찾기 얘기했죠. 그래서 길찾기에 필요한 어휘들을 조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다가를 활용해서 사거리에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쭉 가다가 왼쪽으로 가세요. 좌회전하세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적절한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되게 많이 고심하셨는데, 이렇게 좀 다가의 전형적인 활동, 다가의 의미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부분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다가 배웠어요. 어떤 동작이나 상태 중간에 변해요, 바뀌어요, 다갔어요. 이런 말들을 메타 언어는 좀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와요, 눈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와요. 눈은 안 와요. 눈이 오다가 비가 와요 라고 말해요. 모두 잘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다가를 써주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문을 하여튼 여러분이 고르실 때에는 조금 더 다가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나오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여러분은 배가 안 고파요? 선생님은 아침도 안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 후에 집에 갈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파서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집에 가다가 식당에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형적으로 그런 어떤 다가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게 여러 그림 자료들을 활용하시고 단계별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려고 시도하신 부분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다만 다가의 전형적인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요게 활동들을 조금 고치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너무 꼼꼼하게 잘 쓰셨는데 상당 부분을 압축해서 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